안녕하세요. 슈레딩거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평소에 이제 스쿼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처음 들어오신 뉴비분들께 이제 게임과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를 녹화해서 이제 공유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어느 한 분의 이제 조언을 받아서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이 게임 스쿼드라는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스쿼드는 100명, 그러니까 그럼 50대 50으로 나눠서 두 팀이서 이제 서로 겨뤄서 이제 한쪽 팀이 승리하고 한쪽 팀이 패배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보병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략 시대는 저도 이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2010년대 를 배경으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무기들을 가져왔다고 들었고요. 일반적인 보병전 이외에도 기가, 헬기, 보트 등까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결어서 승패를 나누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는 스쿼드에 처음 들어왔으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뭐 게임을 즐길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환경인지. 그래서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사가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뭐 배틀필드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트스크립텀 이제 그런 다른 게임들처럼 어느 한 이익 단체, 뭐 클랜이면 클랜이든 아니면 뭐 한 그룹의 사람이면 어떤 그룹의 사람이든 이제 모아서 직접 이제 서버비를 제출하고 이제 서버를 열어서 이제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 처음 출시된 이후로 이제 많은 그룹들이 처음 서버를 열고 또 사건이 있어서 또 서버를 닫고 다른 사람이 또 열고 닫고 하는 역사를 거쳐서 현재 이제 2024년 5월의 경우에는 다운 서버가 유일하게 열려 있어요. 제일 잘 되는 서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버를 처음 여셨을 때 핑 순서대로 이제 목록을 쭉 하신다면 이렇게 맨 위에 한국 다운 서버가 뜨실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주로 이제 다운 서버가 자주 이제 사람이 많이 차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다른 데를 가실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만약 이제 피난처를 찾으신다 한다면 주로 한국 분들이 이제 가시는 곳은 좀 크게 나뉘어요. 이제 제 바로 옆에 일본 자기만의 이제 서버가 있고 꽤나 안정적으로 이제 핑도 뭐 가까우니까 낮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운영되는 서버가 캔캐프 게이밍이라고 이제 운영이 되어 왔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모드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많은 유비분들이 처음 게임을 사셨을 때 놀라는 게 이 한국 서버 혹은 일본 서버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중국 서버들이에요. 중국 서버 목록이 쭉 한 페이지를 채우면서 왜 이리 중국 서버가 많아? 이거 뭐 밖에서 들어보니까 텐센트가 게임을 뭐 지분 어느 정도 샀다는데 이거 중국이 다 잡아먹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핑 순서대로 서버를 이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한국하고 일본 서버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서버가 쭉 이제 뛰고 실제로는 이제 북미하고 유럽 서버들까지 합치면 외국 쪽 서버가 훨씬 더 이제 많고 다채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핑 때문에 쭉 중국 서버들이 많이 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어가 되시면 이쪽 서버도 괜찮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본 서버 같은 경우에도 뭐 언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영어 혹은 일본어를 쓰기 때문에 두 언어 중 하나라도 되신다면 이제 일본 서버 들어가셔도 원활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필리핀 쪽이나 태국 쪽에도 서버가 있기도 하고 그 이외에 주로 이제 많은 서버를 차지하는 거는 호주 서버들 대략 한 120에서 한 160, 180 정도 핑 사이에 호주 서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영어가 되시고 게임을 한국 서버에서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서버를 찾고 있다 하면 여기도 이제 괜찮은 대안이고 많은 한국 분들이 가시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본인은 좀 더 멀리 가겠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까지 가서 이제 서버를 게임을 하겠다 하면은 좀 더 내리시면 대략 한 200핑에서 뭐 240, 260핑 정도 사이에 나머지 이제 북미 서버들이 쭉 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도 게임상 이제 체감상 이제 슬슬 핑이 느껴져요. 이제 운전이 정확히 안 된다든지 아니면 반응 속도대로 이제 총을 쐈는데 총이 맞는 게 느리다든지
이게 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적응만 되면 게임은 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서버, 저희 이제 다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에서 서로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100명이 있을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뭐 9시에 다들 출근하는데 100명이 이제 있지는 않죠. 그래서 100명이 모일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지 실제로 본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현재 2024년 5월 기준으로는 다운 서버 같은 경우 주중에는 거의 그래도 한 7시, 8시, 이제 상황마다 좀씩 다르지만 대충 그때쯤 이제 슬슬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면서 대략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면 밤 한 11시 반이나 12시까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 뭐 금, 토, 일 그 정도 때는 훨씬 더 일찍 이제 사람들이 차면서 대략 한 뭐 12시에서 정오부터 한 2시 정도 사이까지도 사람들이 슬슬 차서 게임이 진행이 되면 밤 뭐 11시, 12시까지도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대 들어오시면 많은 한국 분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상을 왜 이제 찍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걸 왜 가르치고 있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자, 스쿼드 관련해서 이제 좀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략법을 찾아보겠다고 이제 인터넷 치면 외국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도 떠요. 확실히 인기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쭉 뜨는데, 한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자료도 찾기 어렵고 나무위키도 좀 오래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길을 잃어서 고수분들이, 본인은 고수가 아니지만 뭐 다른 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면 이제 많이들 가르쳐 주시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이제 소스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혼자서 배우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분들은, 크게 이제 한국 스쿼드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올려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두 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직도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신다면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제일 기본적인 것들 및 이제 게임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익히시는 데는 이 두 분 영상이 제일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요.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하고 만약 다운 디스코드 서버에 계시다면 이제 쭉 목록에서 이제 뉴비 교육 일정라고 있는 가이드 바로 아래에 있는 이것과 아래서 스쿼드 튜터 이렇게 있는, 이렇게 두 곳에 가셔서 이제 대충 이제 쓰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시물을 올리신 분들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많이 착하게 이제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만약 이제 추가로 더 배우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이쪽에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게임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이제 아직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짚고 가자면,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에 이제 많이 유명한 뭐 배틀필드라든지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티켓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양쪽 팀이 특정 티켓을 가지고 시작해요. 게임에서는 현재 250 티켓을 가지고 두 팀이 게임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티켓이 자원을 소모할 때마다 조금씩 닳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보병이 죽는다. 그러면 한번 다시 리스폰 하는데 마이너스 1 티켓이에요.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적군이 이제 차량을 보고 우리 아군 차량을 터뜨렸어요. 이게 트럭이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아니면 뭐 경차량이 됐든, 그러면 뭐 마이너스 5 티켓만큼 그 250에서 전체 250에서 깎이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큰 기갑들 같은 경우 뭐 APC가 됐든 뭐 IFB가 됐든 우리 탱크가 됐든 그것도 각각 APC면 뭐 마이너스 10 티켓, 탱크면 마이너스 막 15 티켓까지도, 사람 뭐 15명 분량이죠. 이 정도가 우리 전체 250 티켓에서 훅훅 깎여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양쪽 팀 다 이제 천천히 깎이다 보면 나중에 어느 팀이 먼저 0 티켓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0 티켓에 도달하는 팀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 팀이 승리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게임의 틀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티켓이 어떻게 깎이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티켓을 얻는 방법은 없느냐?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캡, 이 스쿼드라는 게임에도
캡처 존들이 있어가지고 이 플래그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플러스 60 티켓을 줍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유일하게 게임에서 티켓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이후에는 최대한 덜 죽고 우리 기갑이 덜 터진다든지 아니 상대방은 오히려 더 잡는다든지 그 방식으로만 승패를 겨룰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기본적인 이제 게임 틀은 이런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보고 온 스쿼드는 이런 스쿼드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 게임 산 거는 다른 이유에서 샀는데 맞아요. 정말 큰 스쿼드 특징들 중 하나가 모드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직접 모드를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유명한 거는 아마 Galactic Convention 이제 스쿼드에서 이제 모드를 만드는 분들이 만들었는데 실제 본 게임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라고 칭송을 받는 게임이죠. 게임을 하는 영상들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럼 모드를 보고 게임을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드 관련된 게임은 어떻게 하느냐 스팀에서 만약 사셨다면 스팀에서 위에 창작마당이라고 이제 있을 텐데 거기 이제 들어가셔서 그래서 모드를 직접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갈락틱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몇 개 유명한 게 뭐 미들 이스트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스쿼드 트루퍼스라든지 등등 있는데 원하시는 모드를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이제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게임을 재시작하시면 그게 다운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 상황에서 서버를 찾으시는 거죠. 쭉 이제 서버 목록을 보시면 특정 우리 모드 관련된 서버는 뭐 위에서 서치바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서버를 딱 고르셨을 때 주로 이제 옆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실제 서버 그 세부 내용에 아래 모디드라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된 서버다. 이 서버에 들어가려면 이 모드가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어서 만약 즐겨찾기를 잘 해놓으셨다면 이 서버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면 모드 관련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 이제 한국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이제 모드 적용된 서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만약 조금 특이한 모드들을 하시려고 한다면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조금 멀리까지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핑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게임의 틀, 티켓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 게임을 들어와서 이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게임 형식, 게임 이름은 막 다르던데 라스가 있고 아스가 있고 뭐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다운 서버에서 뭐 다른 해외 서버도 거의 다 대지면 그렇고요. 주로 서버를 이제 열어서 게임을 한다 했을 때 진행되는 형식들은 거의 이 세 개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총 다 합하자면 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개가 현재로서는 거의 진행되는 유일한 것들인데요. 라스, 아스 하고 인베. 해서 제일 자주 열리는 게 라스죠.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거. 이게 뭐의 약자냐면 Random, Advance, and Secure. 해서 게임을 처음 라스를 켜서 이제 게임에 접속을 하신다면 시작했을 때 맵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쪽 메인 저희가 이제 이쪽 팀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쪽 메인이 이렇게 뜨고요. 적군 메인이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아래쪽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캡이 이렇게 떠요. 아까 얘기했던 60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인 캡이 하나가 이렇게 딱 떠요. 근데 그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캡은 더 있어요.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진행이 되면 캡이 더 뜨는데 처음에는 딱 캡 하나만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캡을 먹어야지 다음 캡을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실제로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일 처음 캡, 이 로긴 캠프를 먹었을 때 그제서야 이 데르브리아가 보이는 거죠. 다음 캡이 하나를 전 캡을 먹어야지만 그 다음 캡이 뜨고 그리고 이 캡을 먹어야지만 또 그 다음 캡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랜덤, 어드밴스, 세큐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랜덤이 붙느냐? 이게 항상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 전체 큰 맵 같은 경우 블랙코스트라고 하는 그냥 맵의 예시들 중 하나인데 여기서 진행하는 라스 같은 경우에도 캡이 지금은 이 오른쪽 예시를 보면
델비아가 떴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두 번째 캡이 여기 있던 캡이 아니라 칼리노프카 또 다른 위치에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랜덤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진행 방향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러면 이거 캡하면서 게임이 뭐 다 끝나면 뭐 싸울 일이 있겠어요. 뭐 그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적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지금 저희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오른쪽 위에서 반대쪽 팀 우리 미국 쪽에서도 똑같이 1캡이 하나 뜨겠죠. 1캡이 이렇게 쪽 하나 뜰 거고 2캡이 또 하나 뜰 거고 또 캡을 먹으면 3캡이 또 하나 뜰 거고 그래서 미군도 똑같이 캡이 하나하나씩 밖에 안 보여요. 자기 캡 기준이 이제 그쪽 방향에서 시작을 하겠죠. 완전 생 반대쪽 방향에서. 그래서 캡을 먹는 거는 뭐 간단해요. 사람이 약간은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팀이든 적군이든 이제 둘 중 한쪽 팀이. 근데 이 한쪽 캡을 먹어야지 그 다음 캡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반 10분까지는 정말 이제 생각하셨던 것처럼 양쪽 팀 다 서로 이제 캡을 뒤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이제 먹느라 교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대략 한 게임 한 10분, 15분 때쯤 시점에 도달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만나죠.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러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캡을 먹고 2캡을 먹고 3캡을 먹고 4캡을 먹었더니 다음 캡이 막혀 있어요. 미국이 2캡을 먹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상대편보다 티켓이 많아서 상대편이 티켓이 먼저 0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 이 캡을 적군의 이 다음 캡을 빼앗아서 우리가 먹으면 60티켓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적군이 만약 이걸 빼앗으면 그러면 이 캡은 당연히 못 먹을 거고요. 이 토피도 팩토리라고 써져 있는 미국 캡은 못 먹을 거고 우리 캡 역시 잃으니까 적군한테 60티켓을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도 해야 되겠죠. 이 현재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캡을 방어도 해야 될 거고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라스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캡이 하나 중간에 이제 생길 거고 반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 캡이 또 하나 생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쿼드는 50명 대 50명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한쪽 팀 50명 팀 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방어를 할지 공격을 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수송을 할지 이거를 나누는 게 이 게임의 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라스는 저렇게 되는데 나머지 아스하고 인베이전은 뭐냐 그냥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오히려 간단한데 라스 같은 경우에는 R이 빠졌죠. 그래서 그냥 Advanced Skill 랜덤이 빠졌기 때문에 게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라스랑은 다르게 캡이 처음부터 다 보여요. 이 캡이 어디고 이 캡이 어디고 쭉 해서 적군 제일 앞 캡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죠. 원래였으면 랜덤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편 캡이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 천천히 게임하면서 진행했을 텐데 이제 상대편 캡이 어딘지 아니까 미리 막 러쉬를 간다든지 먼저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어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이 좀 바뀔 수 있는 게 라스, 그러니까 뭐 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쪽 팀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가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 캡, 이 1캡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 캡을 잃으면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뒤에 있던 이거를 방어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잃으면 이거를 방어하면 되는 거고요. 쭉 방어만 진행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미국 여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1캡만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1캡을 먹었다. 그러면 2캡을 공격하러 가게 되는 거고요. 2캡을 먹었다. 3캡. 한쪽 팀이 무조건 방어를 하고 반대쪽 팀이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인베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조금 차이점이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는 캡을 무조건 다 이제 거의 도달을 해야지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스나 아스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점. 기존에 말씀드렸던 라스나 아스는 대체로 이제 정상적인 게임이 진행이 된다면 45분에서 뭐 길어도 1시간 정도 사이에 게임이 끝나요. 종료가 되면서 한쪽 팀이 이제 지고 승리를 한 팀이 생기게 되는데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짧으면 똑같이 4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길면 뭐 1시간 반, 정말 2시간까지도 가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이제 규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게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그룹들이 하면서 각각 이 그룹들마다 게임을 여는 서버들마다 조금씩 이 규칙들이 같고 다른 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다 이제 지키고 아무런 문제 없이 게임을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뭐 모두가 즐겁고, 근데 이제 조금 어겨서 사건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서버마다 제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게임을 못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기본적인 규칙들 몇 개만 이제 짚고 가자면, 자, 그림을 보시면 게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고, 저도 역시 이제 항상 지금 게임을 한지 이렇게 오래된 시점인데도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왼쪽에 있는 게 캐나다군이고 게임에 존재하는 팩션이에요. 오른쪽에 존재하는 게 있는 게 이제 러시아 팩션인데, 지금 사진을 봤을 때는 조금 구분하기 편할지 몰라도 이제 실제 게임에서 막 우거진 산골짜기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이제 게임에서 제일 힘든 게 색적, 이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해서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쏴도 되나 쏘면 안 되나 색적하는 게 제일 까다로운 게 저는 스쿼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팀킬 역시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팀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떠요. 옆에 화면 UI로 왼 좌측 이제 상단 위에 자동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어떤 서버에든지 간에 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원래 이제 정상적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왕이면 팀킬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팀킬 했을 때 제재도 이제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팀킬을 이제 했으면 뭐 실수를 했구나, 본인이 실수를 했다는 걸 인지하시고, 대신 이제 꼭 무조건적으로 거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캡스락 혹은 탭 혹은 캡스락을 이제 눌러서 이제 메뉴 화면을 여신 다음에 이제 그 채팅 키를 누르셔서 이제 올 챗으로 전체 채팅으로, 만약 이게 팀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대 챗으로 돼 있다면 탭을 눌러서 이제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올 챗에서 빠르게 이제 쏘리 TK 혹은 뭐 죄송합니다 정도만 채팅을 쳐주셔도 충분해요. 이제 이걸 치시는 이유는 어드민 분들, 이 게임을 담당하는 이제 분들이 그 서버에 어드민들이 이제 계셔서 게임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뭐 분탕을 치는 분들이 이제 있는지 그걸 감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팀킬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초반에는 알기 쉽지 않거든요. 과연 이 팀킬이 정말 실수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누가 뭐 핵을 쓰던 아니면 뭐 어그로를 치던 그냥 아군 팀킬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전체 세팅으로 이렇게 자기가 팀킬을 한 거를 인지했고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전한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드리면 어드민 분들 입장에서도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이 그냥 실수로 팀킬을 하셨나 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제 팀킬 메시지를 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는 다운 서버는 다운 서버대로 또 이제 규칙이 있고요. 그 이외에 해외 서버들 하실 때도 규칙을 어느 정도 한번 읽고 그래도 훑고 게임을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전반적인 규칙이 전체 막 몇십 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읽기는 정말 힘들고, 대신 이제 스쿼드에도 모드가 이제 이 기능이 생겨가지고 초반에 이제 메인 메뉴를 엔터 캡슐하고 탭키를 눌러서 들어오셨을 때 위에서 배치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서버 룰로 고치시면 대체로 이제 그 서버의 룰을 쭉 이제 어느 정도 간략화 시켜서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충 이제 훑고 이런 것만 지키면 되겠구나 만 보고 가셔도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거는 못 본다는 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를 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인 룰만 보고 가도 반절 이상은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서버마다 좀씩 다른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역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우리 다운 서버 같은 경우 이제 룰북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주로 이제 특정 장비들, 기갑 같은 아머라든지 아니면 헬기 같은 거 운영할 때는 군대명을
뭐 아머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헬리로 해야 된다든지. 물론 뉴비분들이라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이걸 안 만들거나 아니면 안 만들고 보병으로서 하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하신다면 이렇게 분대명을 따로 이렇게 특정해서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아머나 헬기 관련해서 누가 먼저 우선권을 갖는지 그런 거는 서버마다 좀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운영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 서버의 룰을 한 번 정도 훑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분대 관련해서도 한국 서버, 다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금 같은 게 6인부터 된다는 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대를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잠근다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그 서버만의 룰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씩. 그와 더불어서 다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메인 캠핑 관련된 룰이 이제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서버에서 역시 팀킬만큼이나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메인 캠핑 관련이에요. 이거는 예시로 이제 나르바라는 스쿼드의 맵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로 이제 한쪽 팀이 이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하고 반대쪽 팀이 오른쪽 중간에서 게임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대부분 서버에서 적용되는 룰은 이 메인에서 나오는 거는 잡으면 거의 스폰 캠핑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대략 한 300 내지 400m까지는 들어가지 말라. 이 안에 들어와서 뭐 들어가든 아니면 들어와서 사격을 하든 그거는 메인 캠핑이고 크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가 거의 기본적인 룰이고 한국 서버 역시 다운 서버 역시 이런 룰이 있어요. 그와 별개로 다운 서버를 하시는 분들께는 추가로 이제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나르바 같은 맵은 특성상 이제 한국 서버에서 아주 여러 번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맵이고 그만큼 이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 들어가는 게 다착화 이제 엄청 고도화돼 있다 보니까 룰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순 범위로 하면 조금 메인 캠핑이 많이 한쪽 팀이 불리할 수 있다 보니까 새로 지은 게 이 강을 따라서 대략 이렇게 아주 이쪽이 전부 다 메인이 됐고 강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이쪽이 전부 다 메인이 됐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한국 서버에서만큼은 똑같이 메인으로 적용이 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룰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아는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직접 이제 룰북을 읽는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룰북을 보긴 했지만 정말 길어요. 한국에서 다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전부 필독하고 막 외우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룰은 꼭 숙지를 하시고 그 이외에는 이제 게임을 점점 하시면서 적응을 하셨을 때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읽고 정확한 룰을 알고 들어가시면 게임을 하는데 특별한 이제 불이익 없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시리즈를 이거를 더 만들어 나갈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